중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성공한 기술자로 불리던 한 남자. 그러나 낯선 나라, 낯선 언어 속에서 그의 자부심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아무도 예상 못한 인생 반전이 시작됩니다. 딱 1초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천하오입니다. 중국 광시장 족자치구 외곽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기술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전자기기 수리업체에서 일한 지 어느덧 5년이 넘었죠. 고향에서는 제가 기술 천재로 불리며 제법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매달 5천 위안, 그러니까 하나로 거의 100만 원 가까운 수입을 벌고 있었고 저로선 자랑스러운 삶이었어요. SNS엔 늘 수리 성공 사진이나 월급 명세서를 올리며 제 성취를 뽐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마트폰에 낯선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AI 연수 프로그램, 숙소 제공, 월 200만 원 보장.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한국이라니 일본 흉내만 내던 나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죠. 사실 마음속 어딘가엔 한국을 가볍게 여기는 시선이 있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광고 문구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고민이라기보단 버티기에 가까웠죠. 제 안엔 분명한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한국에 대해 배운 건 죄다 부정적인 것뿐이었으니까요. 역사 왜곡, 문화 도둑, 남의 기술 베끼기. 선생님들도 입을 모아 말했죠. 한국은 언제나 우리 뒤를 쫓는 나라다. 그래서 광고를 처음 봤을 땐 황당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내가 왜 한국 같은 데를 왜 가야 하지? 자존심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자꾸 그 문장을 붙잡고 있었어요. 친구들에겐 말도 못했습니다. 한국 간다고 했다간 조롱이나 듣겠죠. 대신 밤마다 몰래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물가, 기후, 연수 후기에 이어 도서관까지 찾아봤고 결국 조용히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부모님에겐 출장이라고 둘러댔고 회사 동료들에겐 며칠 쉰다고 말했죠. 출국장 앞에 섰을 때 마음은 여전히 반쯤은 불신으로 뭉쳐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그 의심 가득한 발걸음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긴장이 몰려왔습니다. 낯선 언어, 이방인의 시선, 그리고 생소한 공기의 냄새까지 모든 것이 저를 작게 만들었죠. 하지만 공항의 질서와 안내 시스템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공항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며 느꼈어요. 고층 건물들, 질서 정연한 교통, 깔끔한 도시 풍경.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감상이 스쳤지만 마음속 편견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껍데기일 뿐일지도 몰라.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며 숙소로 향했어요. 서울 북부의 오래된 오피스텔. 외관은 낡았지만 내부는 깔끔하고 따뜻했습니다. 바닥엔 은은한 온기가 퍼져 있었고 책상과 세면대에는 누군가가 미리 손질해둔 흔적이 보였어요. 작고 조용한 방 안에서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죠. 그러나 그날 밤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언어도 거리도 모든 것이 낯선 곳에서 홀로 잠드는 일은 결코 쉬운 경험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첫 출근. 기대했던 AI 연수는커녕 단순 조립 업무에 배정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술자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솔직히 말해 그 자리에서 돌아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간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고향으로 돌아가면 한국 가더니 고작 그거 하고 왔냐며 비웃을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적지 않은 월급도 한몫했지만 그보단 이 낯선 땅에서 뭔가 하나는 끝까지 해내고 싶다는 이상한 고집이 제 등을 밀었습니다. 결국 속은 쓰렸지만 아무 말 없이 작업대에 섰어요. 공장은 조용했고 모두가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줄을 섰고 조용히 식당으로 향했어요. 모두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저는 아직 익숙해지지 못한 채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보기만 했습니다. 낯선 환경, 낯선 언어, 낯선 분위기 속에서 저는 그저 따라가기 급급했죠. 머릿속은 복잡했고 이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 계속해서 되묻게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없이 불 꺼진 방 안에 누워 있었어요. 아직 이 나라를 판단하기엔 이른 시기였어요. 단지 모든 게 낯설고 조심스러웠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공장 일은 단순했지만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렸죠. 각자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정해진 속도로 움직이는 조립 라인, 정시 출퇴근과 식사 시간까지 철저히 지켜지는 흐름. 그런 흐름에 제 몸은 차츰 적응해 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실수 하나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면 안도감보다 피로감이 먼저 밀려왔고 낯선 언어와 무표정한 얼굴들 사이에서 저는 늘 긴장한 채 하루를 견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한 발 한 발 떼던 그 순간 같은 조에서 일하던 한 동료가 자판기 커피캔 하나를 내밀었어요. 무슨 말도 없이 그저 조용히 웃으며 말이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무슨 뜻이지? 경계심이 먼저 들었지만 그 손끝에 망설임 없는 동작에 어쩐지 마음이 조용히 흔들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료 한 캔이 아니었습니다. 무뚝뚝하지만 분명한 호의였고 말없이 건네는 따뜻함이었어요. 크게 감동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쩐지 이 나라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규칙을 따르되 차갑지 않고 말은 없지만 관계는 살아있다는 것.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균열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건 아니었지만 그 작고 사소한 순간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힘을 어렴풋이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퇴근 후 그날따라 유난히 공기가 차가웠어요. 오피스텔 근처를 천천히 걷다 낯선 간판이 붙은 한 건물 앞에서 걸음을 멈췄죠. 구립도서관이었어요.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는데 안쪽 풍경에 순간 멍해졌습니다. 입구 한편에선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컴퓨터 앞에서 집중해 무언가를 따라하고 있었고 그 옆엔 머리가 희끗한 중년 남성이 이어폰을 낀 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화면엔 머신러닝 입문 강좌라는 자막이 떴어요. 순간 제 뇌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도 어른도 그 낯선 고급 지식을 이렇게나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다는 사실에 말이 막혔죠. 더 놀라운 건 그 모든 콘텐츠가 전부 무료라는 안내문이었습니다.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다시 볼 수 있다는데 믿기 어려웠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도시 한복판에서도 보기 어려운 수준의 인프라가 이 조용한 동네 도서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게 그저 충격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의 낯선 존재와 마주했습니다. 바로 한글. 처음엔 도서 검색 시스템이나 강의 자료에 사용된 문자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낯설고 복잡해 보였지만 유심히 보니 반복되는 패턴과 단순한 구조가 있더군요. 책장에 가지런히 꽂힌 교양서, 기술서, 심지어 아동도서까지 모두가 한글로 또박또박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초등학생도 한 달이면 익힌다는 글자라는데 그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설계된 듯한 질서감, 디지털과의 궁합도 좋아 보였고요. 솔직히 감탄이라기보단 낯선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이 나라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걸까? 단지 돈이 많아서? 그 이상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확신도 감동도 아니었어요. 다만 그날 이후 저는 퇴근 후 도서관을 자주 찾게 됐고 서툴게나마 한글을 익히려 애쓰게 됐어요. 누군가 등에 떠민 것도 아닌데 자꾸만 궁금해지는 나라. 저는 그날 조용히 그렇게 한국과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주말이었습니다. 공장 일이 없는 날이면 저는 도서관에 들러 한글을 익히고 AI 관련 책들을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아직 모든 문장을 완벽히 읽진 못했지만 단어를 하나씩 해독해가는 그 과정이 이상하게 즐거웠습니다. 그날도 짧은 공부를 마친 후 간단히 끼니를 때우려 근처 편의점에 들렀어요.
도시락 코너를 살피고 음료를 고르려던 찰나 출입문 유리창에 붙어있던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A4 용지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직원 구함. 시급 1,500원. 월 평균 220만 원 이상. 처음엔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또박또박 읽어봤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익혀온 한글 실력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묘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월급이 제가 중국에서 기술자 자격증을 따고 5년을 일하며 받았던 월급보다 많았던 겁니다. 고개를 들어 다시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평범한 조명이었고 도시락은 전자레인지 안에서 돌고 있었으며 계산대에는 젊은 점원이 조용히 바코드를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풍경이 그날따라 어딘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가 자랑이라 믿고 있던 모든 기준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성공한 청년이란 이름도, SNS에 올렸던 월급 명세서도, 친구들의 부러움도, 그 모든 것이 헛된 자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저는 도시락을 들고 천천히 가게를 나왔고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 때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도대체 내가 뭘 몰랐던 거지? 도서관, 공장, 편의점. 단순한 반복처럼 흘러가는 하루하루였지만 그 안에서 제 생각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문제였죠. 겉으론 여전히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론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깎아내리던 나라에서 내가 배우고 먹고 자고 심지어 감동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특히 퇴근 후 지하철역에서 본 풍경은 저를 잠시 멈춰 세웠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줄을 서고 새치기 하나 없이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 한두 명이 아니라 모두가요. 그 정돈된 움직임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고 저는 그렇게 플랫폼 한켠에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이 떠오르며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땐 모든 게 이상해 보였는데 이제는 그 이상함이 오히려 제가 속해 있던 세계를 낯설게 만들고 있었죠.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직은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제 내면에선 자존심과 인식이 충돌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달랐어요. 분명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피스텔 복도에 가만히 서서 택배 상자를 풀고 있었어요. 한국어로 적힌 설명서 하나를 들고 무심코 읽어내려가던 그 순간 제 눈이 멈췄어요. 처음 보는 단어였지만 문맥과 구조를 통해 의미가 슬그머니 떠오른 겁니다. 이게 되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퇴근 후 도서관에 앉아 한글 기초 앱을 켜고 짧은 복습을 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집중하다 잠시 눈을 쉬려 고개를 들었는데 정면의 프린터 앞에서 어설프게 버튼을 누르고 있는 누군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얼굴, 그리고 다소 서툰 손짓. 그가 프린터 앞에서 당황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다가가 도와줬어요. 감사 인사를 건네며 환히 웃는 그는 또래의 몽골 청년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는 한국에 온 지 1년쯤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주간엔 공장에서 일하고 주말과 저녁엔 도서관에 나와 한글과 IT 관련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글은 처음엔 무척 낯설었는데 지금은 재미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신기하거든요. 그 말이 뇌리에 깊이 박혔어요. 낯선 땅에 와서 자국어도 아닌 글자를 익히며 꿈을 좇는 모습은 왠지 모르게 제 모습과 겹쳐졌고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막 없는 한국 드라마도 이제는 거의 다 이해한다며 자신 있게 말했죠. 그날 이후 도서관의 풍경이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은 단순한 책장이 아니었고 책의 글자들은 하나의 문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글을 이해하면 이 사회가 보이고 이 시스템이 읽히는 것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글자가 이토록 빠르게 저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걸 인정하긴 이르다고 제 안의 자존심은 속삭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세계를요. 도서관에서 몇 번 더 마주친 몽골 청년과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말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그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이번 토요일에 서울 구경 같이 갈래요? 명동이나 북촌 같은데요. 한국 문화도 느껴보고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낯선 도심 한복판을 외국인끼리 다닌다는 게 썩 내키지 않았죠. 하지만 더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결국 발걸음을 옮기게 했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서울의 골목골목을 걷기 시작했어요. 북촌 한옥마을 골목에선 기와 지붕과 담벼락 너머로 조용한 바람이 불었고 노부부가 담장 앞에 핀 꽃나무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왠지 정겹고 고요했죠. 이어 찾은 인사동에선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전통 공예품을 진지하게 구경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붓으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달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우리는 청계천 옆 벤치에 앉아 김밥을 나눠 먹었어요. 제 옆에 앉은 몽골 청년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오, 우리 고향에도 이렇게 물이 흐르던가요? 여긴 도시에 강이 있어요. 근데 쓰레기도 없고 냄새도 안 나요. 이런 곳에서 사람은 뭔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청계천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천천히 흐르고 있었고 그 위로 아이들이 뛰놀며 웃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단지 산업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구나.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의 품격을 키우는 방식으로 성장해온 나라구나. 그날 하루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진짜 얼굴을 본 것 같았습니다. 빛나는 간판도 높은 빌딩도 아닌 사람들의 질서와 태도, 그리고 그 속에 숨은 배려와 여유.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제 머릿속에 맴도는 건 한글도 AI도 아닌 바로 이 한국인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이건 내가 미처 몰랐던 강함이구나. 그날 이후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갖고 있던 마지막 고집 하나가 살짝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괜히 마음이 어수선했죠. 습관처럼 도서관 앱을 켜고 오늘의 추천 강좌를 눌렀는데 뜬금없이 대한민국 예절 문화의 뿌리라는 제목이 뜨더군요. 호기심 반으로 강의를 틀었는데 뜻밖에도 꽤 진지하게 끌려 들어갔습니다. 조선시대 유교 예법부터 시작해 식사 예절, 대중교통 질서,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까지 듣다 보니 이게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훈련과 철학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괜히 그동안 제가 눈여겨보던 질서와 태도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더군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눈앞에 앉아있는 고등학생이 갑자기 일어나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을 봤을 때 저는 머릿속이 찌릿했습니다. 이건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이었고 실제로 현실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다 먹고 일어나는 순간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쟁반과 수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킨 적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옆자리에서 보던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단지 식판을 치웠을 뿐인데 뭔가 큰 인정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이게 사람이 되는 거구나. 저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조금은 녹아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꽤 오래 가슴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날은 일요일 몽골 친구와 점심을 먹고 도서관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은 한산했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한국어로 떠듬떠듬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정거장쯤 지나 제 맞은편에 앉은 중년 남성이 우리를 빤히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인들 또 시끄럽게 떠드네. 처음엔 못 들은 척했지만 친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도 속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 시선은 분명했습니다. 불쾌하고 무례했지만 무엇보다 낯설지 않았어요. 제 고향에서도 외국인을 향한 저런 시선은 흔했으니까요. 그러나 정작 당해보니 그 모욕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제야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맞은편 테이블에 앉은 중국인 유학생 2명이 시끄럽게 통화하며 컵라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한국인들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도서관 관리인이 정중하게 제지하자 오히려 인상을 쓰며 불평까지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우리가 왜 미움받는지 알 것 같아. 그 순간 제가 같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았던 시선의 일부가 이해되면서도 참담함이 몰려왔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조용히, 더 집중해서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나 자신이라도 다르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며칠 뒤 도서관에서 마주친 관리인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요즘 유학생들 중에 이렇게 조용히 집중하는 분은 드물어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차분히 공부하시니 다른 분들도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순간 멍해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한 적이 없고 누구를 의식한 적도 없었는데 제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겐 의미로 남았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나는 천하오. 이 땅에서 단지 외국인으로 살고 싶지 않다. 나를 보고 중국인을 다시 생각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며칠 뒤 공장에서 새로운 AI 기기 테스트 작업이 배정됐어요. 복잡한 설명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대부분의 동료들은 한숨을 쉬며 머뭇거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얼떨떨했지만 어느새 익숙하게 설명서를 펼치고는 문장을 하나하나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눈에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작업 순서도 머릿속에 또렷이 그려졌죠. 제가 먼저 작동법을 이해하고 시범을 보이자 한국인 동료 한 명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다면서요? 한글 이렇게 잘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뭉쳐왔거든요. 처음 한국에 올 때 나는 이 나라를 깔봤었다. 그 작은 나라가 뭘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지. 그런데 지금은 이 글자를 읽고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웃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기술을 배우러 왔지만 저는 지금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였어요. 존중, 질서, 배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 그건 고향에서 그 누구도 내게 가르쳐주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나날이 쌓여갈수록 저는 더 이상 중국에서 온 기술자가 아니라 이 사회의 작은 일원으로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루하루 배워가는 한글, 예절, 기술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다움이라는 가치를 통해 제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고향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 어때? 성공했냐?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응. 아직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나 여기서 사람이 되고 있어. 진짜 의미 있는 성공이 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이제는 지하철 안에서 아이와 눈을 마주치며 웃을 줄 알고 식당에서 수저통을 정리해주는 손길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누가 보지 않아도 도로에 떨어진 휴지를 주울 수 있는 사람. 그게 지금 제가 되고 싶은 모습입니다. 한국을 떠날 날이 오더라도 저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가슴에 꼭 껴안고 돌아갈 겁니다. 이 땅은 제게 기술이 아닌 품격을, 경쟁이 아닌 존중을 가르쳐준 나라였으니까요. 처음엔 작아 보였던 이 나라는 이제 제게 가장 크고 따뜻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때로 한 나라의 가치를 새롭게 비추기도 합니다. 작지만 깊은 울림을 전해준 천하오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